자, 여러분들 궁금한 게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조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4월 2일인데 중간고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공부할 시간을 주려면 우리가 마감을 조금 빨리 땡겨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4월 13일 또는 그 주 금요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4월 13일에 우리가 만약에 마감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주일 정도 여유가 좀 있죠. 2주가 채 안 돼요. 일주일하고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 안에 작업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화요일 날은 우리가 전체 공개 발표를 한번 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마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감 준비를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시간을 잡는다고 하면 거의 다음 주에 공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금요일에 뭔가 여러분들이 결과물이 더 이상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 수준의 결과물이 나와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바로 발표 준비를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조들도 없지 않은데 진도를 좀 빨리 땡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해서 못한다 뭐 이런 핑계는 이제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저런 이유 때문에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끼리 회의를 진행을 해서 마감을 할 수 있게끔 진도를 맞춰줘야 선생님들도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을 해서 시험 기간에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다 크리틱 다 잘 했고요.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죠. 아무래도 특히 배치도 그리고 인면도 그 다음 아직 단면도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했는데 단면도도 이제 그래야 되고요. 투시도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가구를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치수선을 이제 그려야 되면 도면에 이제 중심선도 그려야 되고 치수선도 표시해야 되고 스케일도 표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은 요구하지 않지만 마감할 때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거를 할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와야 나중에 마감 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마감할 때 필요한 것들이 누락이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면 평면도를 하나 누락했을 때마다 감점이 들어가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방위 표시를 누락하면 또 감점이 들어가야 되고 스케일이 맞지 않으면 또 감점해야 되고 뭐 다이어그램이 빠졌으면 또 감점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감점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막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마감을 할 때는 모듈 하우스를 최종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모형, 패널, 설계 보고서 이렇게 필요해요. 특히 설계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PPT를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PPT, 패널, 설계 보고서 이거는 거의 같이 작업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하나가 먼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죠? 자, 먼저 패널 먼저 설명을 하면 A1 사이즈 두 장을 세로로 길게 합니다. 뒤에는 이제 폰보드를 부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드락을 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A1 사이즈 두 장을 세로로 길게 하는데 폰보드나 우드락을 가지고 만듭니다. 거기에는 도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면 같은 경우에는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투시도 이렇게 5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 5가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우리 설계안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제목, 학번, 이름, 개요, 시나리오, 컨셉, 스페이스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제목이나 이름 학번 쓸 때는 옆에 몇 조인지도 써야겠죠. 몇 분반에 몇 조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죠? 배치도는 축적이 100분의 1로 그리고 주변 환경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주변 환경이라고 하면 인접 대지, 그 다음 도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 건물 안에 대지 경계선과 건물의 윤곽선, 그 다음에 수목이나 데크, 주차장 표시 이런 주변 환경을 포함하고 있는 조경들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평면도에서는 축척이 50분의 1짜리로 각 층을 그립니다. 1, 2층을 기본으로 그리는데 지붕층이 있는 친구들은 지붕층도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지붕층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게 됩니다. 지붕층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도를 그리는 거니까 지붕층을 2번 그리는 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야 되고, 인면도는 제일 중요한 인면 2개를 그립니다. 만약에 내가 입구가 북쪽에 있다 그러면 정면도가 북쪽이죠. 그래서 정면도 북쪽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서남 중에서 선택적으로 제일 중요한 인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그리시면 되고, 단면도는 횡단면도와 종단면도를 끊어서 2개를 그리고요. 투시도는 축척에 상관없이 한 장을 그리게 됩니다. 이 한 장을 그릴 때는 그냥 그리면 좀 어려우니까 모형 사진을 찍은 다음에 모형 사진을 가지고 투시도를 그리면 좀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시도를 그리는 거를 제대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형 사진으로 대체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1로 최종 모형을 만드는데요. 바닥판이 있어야 되고요. 대지 경계선 표시해 주시고, 인접 도로 표시해 줘야 되고, 방위 스케일, 조 이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드락 또는 폼보드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재료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색을 넣어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우드락이나 폼보드를 사용하라고 예를 하긴 했지만 이거 외에 뭐 골판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트레싱지라든지 뭐 이렇게 크래프트지 같은 것도 있고요. 라이싱지도 있고요. 뭐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을 하되, 여러분들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만들면 안 됩니다. 벽 같으면 벽의 두께가 우리가 100분의 1로 그리면 만약에 200이다. 벽 두께가 200, 그러니까 20cm다. 그러면 이거를 50분의 1로 그리면 벽 두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분의 1일 때 200이면 치수상으로는 2mm예요. 2mm. 그죠? 근데 50분의 1이면 그거의 2배잖아. 그럼 3mm라는 거야. 3mm면 우리가 모형으로 치면 4t야. 4t짜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100분의 1로 만들면 2t짜리로 만들어야 되고 50분의 1로 만들 때는 4t짜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스케일을 고려해서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들었는데 재료의 두께를 잘못 골라와 가지고 만들다가 건물의 높이 층고가 안 맞는다던가 또는 벽과 벽 두께 때문에 복도가 굉장히 좁게 만들어진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또는 계단 숫자가 안 맞는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모형이 제대로 된 모형이 아니라 왜곡된 모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랑 전혀 다른 모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모형을 만들어 오게 되면 그 손해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야.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걸 보고 판단하니까 모형이 잘못된 걸 보게 되면 그게 도면이랑 비교했을 때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모형을 잘못 만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잘 고려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반이 공개 발표를 하게 되는데 PPT로 발표를 합니다. 대표로 한 명이 발표를 하는데 팀장이 주로 하면은 되지만 우리는 팀장을 선생님이 그냥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표로 발표를 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한 명이 발표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5분 하고 크리틱을 10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변화할 수 있어요. 발표를 10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틱을 10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유동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5분 이상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5분 이상 만든 거를 5분 발표해라 그러면 줄이시면 돼요. 양을 줄여가지고 5분 안에 발표할 수 있게 조절을 하면 됩니다. 특히 발표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발표 시간을 안 지키는 것도 감점 요인입니다. 10분을 발표하세요 했는데 10분을 넘어서 뭐 15분, 20분 발표하면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뒤에 발표할 친구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발표해야 될 친구들이 제 시간만큼 발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발표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5분 발표하세요 하면 5분에 맞춰서 딱 발표하고, 교수님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발표가 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끊습니다. 더 발표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발표 점수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감점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조절을 해서 발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설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A4에 뽑아 오시는데, 이거는 PPT 여러분 만든 거 있죠. 이거를 출력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PPT가 설계 보고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어에 올리는 최종 설계 보고서 프로젝트 마감할 때 내는 그 보고서랑은 다른 겁니다. 발표용 PPT랑 여러분들이 도어에 학교에 제출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둘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날 발표하는 크리틱하는 날 교수님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발표 PPT를 출력해 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발표 PPT는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준비할 때 좀 수월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도가 지금 잘 못 나가서, 진도가 회의가 잘 원만하게 안 이루어져서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제법 있잖아. 그죠? 그거를 시간이 여유롭게 생각해서 결정을 자꾸 미루고 회의를 미루게 되면 내가 다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못 만든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령이에요. 회의를 무한정으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보고 이 정도까지 하자라고 해서 딱 결정을 내려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팀장이 좀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팀장이 지금 그 역할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조에서 가장 선임의 역할을 하는 친구 한 명이, 대표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서로 미루면 나중에 여러분들 마감이 안 돼요. 마감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건축 설계의 질을 올려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거를 업무를 끝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 시간 안에 딱 스케줄을 맞춰서 설계가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좀 쉬워요. 몇 월 며칠까지 끝나야 되는 게, 만약에 투시도를 판넬 작업을 끝내야 된다. 그죠? 언제 우리가 만약에 날짜를 13일로 잡아볼까요? 13일 날 끝나야 된다. 판넬이 끝나야 된다. 판넬이 끝날 때 같이 끝나야 되는 게 PPT도 같이 끝나야 돼. 그죠? 그러면 판넬을 만드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만약에 판넬을 만드는데 하루 내지, 도면을 그려야 되니까 하루 안에는 안 끝나겠지만 어쨌거나 하루라고 칠게요. 판넬을 하루 잡았다. 그럼 PPT도 하루 잡아야 되잖아. 그럼 이게 이틀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판넬에 들어가는 뭐 개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미리 만들어놔서 배치를 잘 하면 되는데, 평면도는 또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평면, 인면, 단면도는 또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투시도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그리는 게 단면도랑 투시도라 그러면 단면도, 투시도를 하루에 그릴 거다. 그러면 벌써 3일이 필요해. 그죠? 그럼 3일 제끼고 그 앞에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이렇게 세 개를 끝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 그러면 각각 이거 세 개를 끝내는데 뭐 몇 시간씩 걸린다 계산해보고 빠르게 해서 하루 안에 이걸 끝낼 거다. 그러면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그리는데 하루 잡고,
단면도랑 투시도 그리는데 하루 잡고, 판넬 완성하는데 하루 잡고, PPT 만드는데 하루 잡고, 그러면 벌써 며칠이지? 하나, 둘, 셋, 넷, 한 4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거야. 그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모형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럼 모형 만드는 시간도 최소한 하루는 필요하겠지. 그럼 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죠? 5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마무리해서 다 끝나는데, 조원 간의 협의가 끝나는데 빨리 끝내서 5일 정도의 마감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계산했을 때 13일에서 5일을 빼게 되면 4월 8일 정도. 그죠? 4월 8일쯤에는 모든 설계안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4월 8일이면은 목요일이네. 그죠?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화요일 날 크리틱을 하죠. 공개 크리틱을 합니다. 그때 크리틱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마무리를 다 끝내야 된다는 거야. 그날 끝나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날 거의 최종 크리틱을 받는 셈이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금요일 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린 거, 도면, 그 다음에 모형 중에 어디가 부족한지만 체크를 해서 빠르게 수정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 날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는 게 거의 이게 최종 발표할 때도 이거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토, 일, 월, 3일이라는 시간이 있죠. 이 3일 안에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모이든 어디에서 모여서 4명이서 회의를 하면서 모형도 만들어 보고 다이어그램도 필요하면 더 그리고 컨셉도 수정이 필요하면 빨리 수정을 하고 스페이스 프로그램도 고쳐야 되는 게 있으면 빨리 고쳐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화요일 날 준비하는 것들은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화요일 날 올 때는 인면도까지는 그릴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평면도까지만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발표는 평면도만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인면 계획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 인면 계획에 맞게끔 평면도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평면도에 표시를 해줘야 되고 인면 계획에 맞게끔 모형에 인면이 뚫려 있어야 돼. 창 부분이 뚫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계획의 모형상에는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면도는 안 가져오더라도 평면도에 인면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형에 인면도가 뚫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모형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단면 계획이 되잖아. 단면도를 그리진 않았지만 단면 계획이 모형상에서 진행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모형이 완성이 되면 그 모형을 여러분들이 칼로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칼로 잘라서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대로 단면도를 그리는 거야. 모형을 잘라서 보는 것처럼 그리는 거야. 모형을 만들었으니까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예상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단면이 어떻게 수정돼야 되는지 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 날 공개 크리틱을 할 거고요.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금요일까지 준비하는 거는 인면도 단면도가 모형까지가 다 나와야 돼.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크리틱을 해주고 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올 때는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렇게 4개를 가지고 와야 모형까지 하면 5개네. 5개를 가지고 와서 최종 크리틱을 받고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마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판넬로 만들 준비, 그 다음에 모형 사진 찍어가지고 PPT에 넣을 준비해야 되고 모형도 보완할 게 있으면 더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죠? 하다못해 뭐 나무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나무 만들어가지고 모형에다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것들이 뭐 있기는 한데 자, 어떤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면은 이해가 좀 잘 될까 싶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택 평면을 만드는 게 지금 아직 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쉽냐면 여러분이 여러분들 거를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3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거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도면과 모형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야.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생겼지? 이 건물의 컨셉은 뭐지? 이런 걸 상상하고 쳐다보면 왜 여기는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내 의도를 잘 나타내게끔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하기 쉽게, 모형을 만들기 쉽게 만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실력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퇴보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만들기 쉽게 만들려고 그러면 네모 박스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좋은 건물이 되기가 어렵잖아. 좋은 설계가 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설계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설 도면 그리기 어렵고 단면도도 그리기 어렵고 인면도도 그리기 어렵고 모형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애들이 좋은 설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 그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지만 다른 팀이 하는 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팀이 한 걸 보게 되면 다른 팀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보여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컨셉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도 보이고 그런 걸 참고하다 보면 내가 내 설계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또는 이런 부분이 나는 장점이구나 그러면 그 장점을 살리는 거고 부족한 거 있으면 보완해 줘야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연습이 돼. 객관적으로 내 걸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남들한테 내가 들어야 돼. 필요하다 그러면 옆조 친구한테 우리 조에서 만든 거를 한번 봐주고 평가 좀 해줘 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할 그 실력이라던가 이런 게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끼리도 그런 걸 자주 하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만약에 너라면 이거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게 좀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그 친구가 정말 진심으로 그거를 크리틱해주면 아 나라면 여기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라고 해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들 설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보여주고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로 해석을 잘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는 공격이라고 하면 공격이죠. 단점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온 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커버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또는 그런 공격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려면 내가 어떻게 보완을 해주면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갈까? 이런 거를 준비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나중에 크리틱을 할 때 내가 아닌 다른 분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설계를 지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계하는 걸 쭉 봐왔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컨셉이 뭐고 처음에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고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쳤고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설계에 나도 빠져 있어서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처음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약간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내가 미처 누락시켜버린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공개 크리틱할 때 처음 보는 여러분 작품을 처음 보는 교수님들이 와서 지적을 해주면 사실 정확해. 아 내가 저런 부분을 깜빡했구나. 분명히 처음에는 고려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내가 빼먹었구나. 또는 설명을 내가 이 부분을 안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그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고 나면 최종 크리틱 할 때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말도 잘하고 좋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하면 됩니다. 화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지금 10분 정도로 준비를 해 오면 돼요. 화요일 날 10분 발표한다고 생각하고요. 10분 크리틱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한 강의실에 다 들어가는 거는 지금 안 돼서 두 개의 강의실에 두 개의 분반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조 2분반이니까 아마 1분반과 2분반이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 바꿀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두 개의 분반이 하나의 강의실에 있을 거고
여러분들 분반에, 그러니까 우리 분반에 나는 크리틱을 안 들어갈 거야. 나는 다른 분반 크리틱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품을 처음 보는 뭐 1분반이나 2분반, 1분반이나 3분반이나 또는 4분반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거를 보고 여러분들을 크리틱을 해줄 거야. 매우 객관적으로 크리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공간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는 효율성 측면이나 컨셉 측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좀 세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필요한데 아직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상처받지 말고 교수님들이 여러분 상처받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더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어쨌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그때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거는 또 잘 메모를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최종 발표하기 전에 그거를 반영해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질문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 여러분들의 답변을 또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 나중에 최종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팀 작업한 거는 마감을 하게 되면 복도에 전시를 해 놓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쭉 이렇게 복도에 전시를 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조랑 비교했을 때 우리 조가 좀 부족해 보이면 안 되겠죠. 그죠? 기분이 안 좋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조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봤다가 저 조랑 다른 조들이랑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내가 판넬이나 모형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할 때도 이렇게 좀 도면 표현도 이렇게 수준을 좀 맞춰주고 될 수 있으면 상향 평준화 되기를 교수님들은 바라죠. 이렇게 좀 다들 좀 많이 좀 잘 해오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화요일날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할 거고 화요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마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감 준비에 맞춰서 스케줄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해주길 바라고 우리는 화요일날 아무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이 건강하게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